조금 전에 발표가 났지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났습니다. 네. 났습니다. 야. 자, 참. 제가 맞췄습니다. 제가 맞췄고 제가 3월 7일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7대1 기각이 결정 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는 제가 기각 5, 각하 2, 인용 1이 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는 미친놈이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미친놈 아니야 저거? 네가 헌재 재판관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맨날 오시는 분이 그랬어요? 예? 맨날 오시는 아니 뭐 분이 있잖아요. 댓글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음. 야 틀리면 너는 무슨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썰을 아, 풀고 다니냐. 그 사람들은 8대 0을 받나 보죠? 몰라요, 뭐 몰라요. 그럴 수는 있겠네. 예. 야 미친놈아, 충격이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틀리면 너는 이제 나락으로 간다. 나락이라는 게 불교 불교 용어인지 아시죠? 넌 정말 나락으로 간다. 그런데 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말 취재를 꼼꼼히 했습니다. 정말 취재를 꼼꼼히 했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몇 번이나 3번,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저는 꼴값을 떨거나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꼼꼼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고 그 분위기도 취재를 했고 내용도 취재를 했고 헌재는 좀 보안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취재를 했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기각 5, 인용 2, 각하 2, 인용 한 명이 나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지난 3월 7일부터 7대1 보도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더 세분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왜 결정을 해놓고 문영배 대행께서는 왜 이것을 선고를 날짜를 잡지 않느냐라고 계속 제가 문영배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빨리 하시라. 왜 40여 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그랬었는데 결국은 오늘 뚜껑이 열렸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예상대로였죠. 정계선 인용.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정계선 인용. 정계선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윤 대통령 선고와 연계해서 이렇게 정계선 재판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2번 다 기각할 수는 없어요. 두 번 다 인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가 기각을 그렇게 해서 뭐 하나만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면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맨 처음에는 3월 초 판결에서는 원래 지금 보면 이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판결은 맨 처음에는 8대 0이었어요. 예, 8대 0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계선 재판관이 오더니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냐? 나는 인용을 해야겠다. 정계선 재판관이 와서 나는 인용을 해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유는 여러 가지 됐겠죠. 이유까지는 제가 취재 못했습니다. 인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2명의 재판관이 그래요? 정계선 재판관님 인용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각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각하로 돌아선 사람이 정형식, 조한창 두 분이 나는 각하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원래 이거는 아예 본안 심사까지 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각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자, 그래요? 이건 기각인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나는 거기다가 의견을 달겠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탄핵 소추였던지 이에 대해서 낱낱이 의견을 달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달았다고 합니다. 김영두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김영두 재판관까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탄핵소추다라는 의견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여부는 다루지 않으려고 피해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란죄는 다루지 않겠다고 비겁하게 피해갔다고. 이거는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여부에 대한 그 다루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적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정적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51명이 맞다고 전원이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151명이냐 200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의 이 지위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의 구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나 봐요. 이 부분이 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정계선 재판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에서 그냥 튀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법적 지위까지도 논란이 될 만한. 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을 보면서 다른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재판관들조차 머리를 갸우뚱했다는 거예요. 정계선 재판관이 왜 저럴까? 이거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본 헌재 연구관들이나 뭐 다른 연구관들의 뭐 생각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이 정말로 진보 진영에 확실한 도장을 찍으려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찍어서 뭐해요? 네? 지금 찍어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일부 재판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변에 헌재 소장을 하고 싶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확실하다. 나는 성향이 확실하고 나는 확실한 한쪽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고 나는 한쪽으로 정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시몬스 침대다. 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갑자기 제 멘탈이 흔들렸어요. 멘탈 흔들렸어요? 그 얘기가 들어와서.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막 복잡한데. 네. 자, 4명. 네. 오늘 결과를 보니까 4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이분들은 기각. 법은 위반했는데 파면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딱. 가장 뭐 일반적인 예상과 뭐 맞다고 할 수 있고, 근데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은 기각인데 법 위반도 아니야. 뭐 파면은 둘째치고 법 위반도 아니야. 더 세게 얘기했죠. 네. 그때 거기에 정계선은 무슨 소리야, 인용이야 그냥. 이거 인용이에요. 파면감이야. 그랬더니 정영식, 조한창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정지서 충족 안 했으니까 적법하지 않아. 각하. 네. 이제 완전 이렇게 찢어진 거죠. 이렇게 기각 안으로 넣으려고 하던 거에 이렇게 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정계선의 도발적 행동.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반작용으로 각하까지 두 분이 나왔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역시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시네. 그거랑 이게 뭔 상관이에요? 정리를 잘하시네. 역시 졸업한 지 30년 넘었어. 역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서울대를 못 나와서 그냥 미친 듯이 남 K로 다니고 남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이게 뭘까 저거 뭘까 하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냥 잔잔바리고 이거 이렇게 막 정보를 막 취합해서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그냥 딱 정리하시는 분이시네. 뭐가 있어야 내가 정리를 하지. 뭘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네요. 기각 의견 5명, 문형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4명은요.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용 의원 1명, 재판관 정계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임명 안 했다고, 자기를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파면을 정당화할 정만큼 중대하다고 판단. 딱 그 얘기네요. 맞죠? 그러네. 내 임명을 나를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파면돼야 돼. 이 얘기예요. 너는 파면돼야 돼. 왜냐하면 나를 임명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 얘기네요. 자, 각하의원 2명, 정영식과 조한창. 자,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번 탄핵소추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이게 맞는 얘기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적수가 3분의 2가 돼야 돼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김하일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헌법 주석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각하가 맞는 것이죠. 조한창 재판관 본인이 임명 못 될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돼야 된다. 이게 정말 재판관의 자세죠. 나 임명 안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맞다. 이렇게 하기에 맞는 얘기죠. 정계선 재판관 나 임명 안 하려고 했으니까 너는 파면돼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헌법재판소장을 꼭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누가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아찔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우리가 이 재판관들이나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잖아요. 뭐 대충 프로필이 똑같았잖아요. 뭐 네. 뭔 법대 나오고 뭐 언제 사시가 되고 뭐를 거쳐서 뭐 임명됐다. 근데 이제 정계선 재판관은 좀 특이하잖아요. 의대를 들어갔다가 바로 법대로 다시 들어가서 또 그동안 학생운동 경력도 있고 남편이 누구고 뭐 쭉 그동안에 이게 있는데 야 이게 나오네요. 헌법재판에서도. 야.